GPS가 먹통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미군 고문관이 절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으로 GPS 신호가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하이마스 로켓이 허공을 가르며 빗나갔습니다.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은 목표에서 100m 이상 벗어났습니다. 서방이 자랑하던 첨단 무기들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무기만은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였습니다. GPS 없이도 오차 15m 이내로 러시아 기갑부대를 격파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비밀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을 받아온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GPS가 꺼진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무기.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미국 펜타곤은 수십 년 GPS 의존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북한은 더 강력한 무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군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 어떻게 세계 전쟁의 판도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새벽 5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전선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군 제72기계 화여단 포병진지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군 기술지원단장 박성민 대령입니다.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의 운용을 돕기 위해 이곳에 파견된 지 닷새째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올렉산드르 중령과 함께 천무 진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은 우크라이나 제72기계 화여단 포병대대장으로 지난 닷새간 한국 무기 운용법을 배운 우크라이나 포병들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진지를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령, 당신네 무기는 정말 인상적이요. 특히 그 관성항법 시스템이란 게 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30분 후 그 기술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새벽 5시 30분. 갑자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포격이 시작된 겁니다. 무스타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에서 쏟아진 포탄들이 우크라이나군 전선을 두들겼습니다. 충계 공세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외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진지는 순식간에 전투태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포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 제 무전기에서 미군 고문관 존슨 중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대령, GPS 신호가 완전히 끊겼소. 우리 하이마스가 먹통이 됐소.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제 팀의 최재훈 소령에게 무전을 넣었습니다. 최 소령, 천무 시스템 상태 확인. 최 소령은 천무 운용을 담당하는 교관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단장님, GPS 신호 완전 두절입니다. 러시아군이 크라수아포, 전자전 장비를 가동할 것 같습니다. 크라수아포,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GPS 제밍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반경 300km 내에 모든 GPS 신호를 교란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가 GPS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첨단 무기들 대부분은 GPS에 의존했습니다. 하이마스, 엑스칼리버 유도포탄, 제이담 유도폭탄. 이 무기들은 모두 GPS 없이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대령, 우리 천무와 K9는 괜찮겠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우리 무기는 다릅니다. 북한이 십수년간 GPS 교란을 해댄 덕분에 우리는 GPS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도 떨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성능과 실전은 다른 법이니까요. 동쪽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은 계속됐고 GPS는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이제 곧 러시아 기갑부대가 공세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제가 책임진 한국 무기들 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러시아군의 포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포병 출신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격이 멈췄다는 건 곧 지상군 공격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10분 후 전방 관측병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 접근 중. T-90M 전차 약 30대 그리고 장갑 차량 다수. 올렉산드르 중령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포대 전투 준비. 우크라이나 포병들이 진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 진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 팀의 김민수 소령이 우크라이나 포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김소령, 상황은? 김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장님, 미군 쪽에서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을 쐈는데 전부 빗나갔다고 합니다. GPS가 없으니 일반 포탄이나 다름없는 거죠. 제 옆에 있던 우크라이나 포병 하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우리 K9는 괜찮은 겁니까?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으세요. 이 포는 북한의 GPS 교란 속에서도 정확히 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한국이 독자적인 관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건 순전히 북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GPS 교란을 일상적으로 자행해왔습니다. 인천공항 여객기들이 위협받고 서해 어선들이 표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GPS가 끊긴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중동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할 땐 GPS 재민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산업체들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GPS에 의존하지 않는 무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HIM 1500급 고성능 관성항법장치. 이 장비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이용해 발사 지점부터 목표까지의 궤적을 스스로 계산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의 움직임만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마치 눈을 감고도 걸음수를 세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오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는 겨우 15m 이내였습니다. 반면 GPS가 끊긴 엑스칼리버는 100m 이상 빗나갔습니다. 새벽 6시 30분. 전방에서 러시아 전차들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지원단원 주목. 이제부터 우리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관성항법 모드 확인, 사격 재원 재계산, 그리고 정확한 타격.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무 1번부터 6번까지 준비 완료. 김민수 소령도 보고했습니다. K9 전포대 준비 완료. 올렉산드르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 당신을 믿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무기를 믿으십시오, 중령님.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한국 무기마저 실패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선은 무너질 겁니다. 러시아 기갑사단은 바흐무트를 넘어 더 깊숙이 진격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겁니다. 폴란드가 믿고 지원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운용하는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단련된 우리 기술이라면 러시아의 전자전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서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한국 무기의 진가가 세계에 증명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7시, 우크라이나 전선 서쪽 진지에서 첫 번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미군이 지원한 M14이 하이마스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6발의 GMLRS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목표는 전방 15km 지점에 러시아 기갑부대 집결지였습니다. 평소라면 GPS 유도로 오차 1m 이내에 명중시킬 수 있는 정밀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로켓들이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은 목표 지점에서 300m나 떨어진 빈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발은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민가 근처에 착탄했습니다. 6발 중 단 한 발도 목표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존슨 중령의 절규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젠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이마스는 미군이 자랑하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압도하던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지금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발당 가격이 2억 원, 6발이면 12억 원입니다. 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걸 본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는 여전히 건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7시 15분. 이번엔 엑스칼리버 유도포탄 차례였습니다. 미군 M777 곡사포에서 발사된 155mm 유도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한 발당 가격 1억 3천만 원. GPS와 관성항법을 결합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GPS가 끊긴 순간 그 첨단 기술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저는 전방 관측병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착탄 확인. 목표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125m 이탈. 125m. 이건 엑스칼리버로서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원래 이 포탄은 오차 3m 이내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포탄보다도 못한 명중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 미군 포병 대대장이 지금 패닉 상태예요. 그들의 정밀유도 무기가 전부 먹통이 됐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크라스와포는 단순한 재밍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비는 GPS 신호를 교란하는 동시에 가짜 GPS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유도 무기들은 진짜 GPS 신호와 가짜 신호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좌표로 날아가거나 아예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GPS에 의존해온 대가였습니다. 7시 30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투하한 제2담 유도폭탄도 빗나갔습니다. 500파운드짜리 폭탄이 러시아 보급로를 타격해야 했는데 엉뚱하게 숲속에 떨어졌습니다. 나무들만 부러뜨린 채 말입니다. 전선 곳곳에서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GPS 유도 실패. 제블린 미사일 야간 유도 모드 오작동. 스마트 포탄 전부 빗나감. 미국과 유럽이 지원한 첨단 무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군사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존슨 중령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본부에 긴급 보고한다. 전 전선에서 GPS 의존 무기체계 작동 불능. 러시아군 재밍으로 정밀 타격 능력 상실. 즉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본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GPS 없이 작동하는 무기. 미군은 그런 걸 준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GPS가 끊긴다는 상황 자체가 상상 밖이었으니까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은 GPS 재밍 장비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제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최재훈 소령과 김민수 소령 그리고 12명의 기술 지원 단원들. 그들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간 해온 짓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재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해답이 있었습니다. GPS 없이도 작동하는 무기. 북한의 끊임없는 전자전 공격 속에서 만들어진 기술. 바로 한국의 독자 관성항법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지원단원, 이제 우리 차례다. 세계에 보여주자. 진짜 전장에서 살아남는 무기가 무엇인지. 7시 4, 5분. 러시아 기갑부대가 전방 10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T-90M 전차 40여 대와 BMP-3 장갑차 60여 대. 엄청난 규모의 기갑 공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전선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무기들이 무력화된 지금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일부는 후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렉산드르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전원 진지 사수. 우리에겐 아직 항공 무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무진지로 향했습니다. 최재훈 소령이 우크라이나 포병들과 함께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소령, 상태는? 최소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장님, 관성항법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GPS 신호는 여전히 두절이지만
우리 시스템은 문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맞출 수 있습니까? 미국 무기들도 다 빗나갔는데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무기는 다릅니다. 이건 GPS가 꺼진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믿으세요. 그때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전차부대 전방 8km. 속도 증가 중.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작동하거나 아니면 전선이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최재훈 소령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준비. 최소령이 우크라이나 포병들에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관성항법 시스템이 목표 좌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GPS 없이 오직 자체 센서만으로 말입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시 50분. 천무 발사대 앞에서 우크라이나 포병 이등병 안드리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닷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처음 본 청년이었습니다. 최재훈 소령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드리, 우리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관성항법 모드 활성화, 목표 좌표 입력, 발사각 확인. 그게 전부입니다. 안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조종 패널 위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녹색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INS 모드 작동 중. GPS 신호 불필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천무의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밀 자이로스코프가 회전하며 기준점을 설정했습니다. 가속도계가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했습니다. 탄도 컴퓨터가 목표까지의 거리, 바람, 기압, 온도를 계산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GPS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건 한국이 20년 넘게 북한의 GPS 교란과 싸우며 만들어낸 기술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불철주야 개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최재훈 소령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단장님, 천무 1번부터 6번까지 발사 준비 완료. 목표는 전방 13km 지점 러시아 포병 진지입니다. 저는 올렉산드르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최소령, 발사하세요. 그 명령이 떨어진 순간 천무의 첫 번째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1초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로켓이 뒤를 이었습니다. 총 18발의 247mm 로켓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발사대가 흔들렸고 굉음이 전선을 뒤덮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천무 로켓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GPS 신호는 여전히 두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켓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관성항법 시스템이 밀리초 단위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가 회전 각도를 감지했습니다. 가속도계가 속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탄도 컴퓨터에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최적의 비행 경로를 계산해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조정이 수천 번 반복됐습니다. 45초 후, 전방 관측병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착탄 확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보고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표 지점 직격, 러시아 무스타 자주포 육문 파괴, 탄약 트럭 2대 격파, 정확도 오차 10m 이내. 올렉산드르 중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10m 이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믿기 힘든 정확도였습니다. GPS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13km 밖의 목표를 10m 오차로 맞춘 겁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라, 우라. 안드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겁니다. 최재훈 소령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했어요, 안드리. 당신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최소령, 두 번째 재원 입력하세요. 이번엔 전방 15km 러시아 지휘소입니다. 최소령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번엔 천무 사격조가 더 빨랐습니다. 목표 좌표 입력, 관성항법 시스템 재설정, 발사각 조정. 모든 과정이 3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8발의 로켓이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발사 후 50초. 전방 관측병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 지점 명중. 러시아 지휘소 건물 완파. 통신 안테나 파괴. 차량 4대 격파. 올렉산드르 중령이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박 대령, 당신네 무기는 진짜요. 진짜 괴물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관성항법 기술은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GPS가 끊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북한의 GPS 교란 속에서 단련된 기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 진가를 입증한 겁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소령, K9 자주포도 준비하세요. 천무가 후방을 정리했으니 이제 전방 기갑부대를 막을 차례입니다. 김민수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9 전포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8시 10분. 러시아군 전선에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후방 포병진지가 날아갔습니다. 지휘소가 파괴됐습니다.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당황했습니다. GPS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거죠? 그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무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공 무기라는 건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존슨 중령이 천무진지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 대령, 당신네 무기가 정말 맞췄소? GPS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님, 우리 무기는 GPS가 필요 없습니다. 관성항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존슨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방부가 알아야 할 일이요. 당장 본부에 보고하겠소. 그가 급히 자기 진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GPS의 편리함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GPS 없이도 싸우는 법을 배운 겁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전 병력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전 부대원 주목. 한국 무기가 러시아 후방을 초토화시켰다. 이제 우리도 반격할 때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후퇴를 생각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GPS가 끊겨도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전 지원단원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K9 자주포로 러시아 전차들을 막는다. 세계에 보여주자.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8시 30분. K9 자주포 진지에서 김민수 소령이 우크라이나 포병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18문이 K9 선더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포의 155mm 포신이 하늘을 향해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상사 미콜라가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GPS 없이도 움직이는 표적을 맞출 수 있습니까? 김소령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미콜라 상사 K9의 탄도 컴퓨터는 표적의 속도와 방향까지 계산합니다. 관성항법과 결합하면 오차는 20m 이내입니다. 전방 관측병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 전방 7km, T-90M 전차 42대 확인, 속도 시속 40km로 전진 중. 올렉산드르 중령이 무전으로 명령했습니다. K9 포대 사격 준비. 저는 K9 1번 포 옆에 섰습니다. 우크라이나 포수가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PS 화면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습니다. 신호 두절. 그러나 그 옆에 관성항법 디스플레이는 녹색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INS 모드 활성. 목표 추적 중. 김민수 소령이 사격 재원을 입력했습니다. 목표 거리 7,000m. 이동속도 시속 40km. 방향 남서쪽. 자동탄도 계산 개시. K9의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까지의 거리, 표적의 속도, 이동 방향, 바람의 세기, 대기압, 온도, 지구 자전까지 수십 개의 변수가 실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0초 만에 완료됐습니다. 미국의 M777 곡사포가 수동으로 10분 걸리는 작업을 K9는 자동으로 30초 만에 해낸 겁니다. 김소령이 외쳤습니다. 전포대 사격 준비 완료.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 K9 준비됐습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사. 그 순간 18문의 K9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155mm 고폭탄이 포구를 빠져나가며 엄청난 굉음을 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포신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K9의 자동장전 장치가 즉시 다음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사격 속도는 분당 6발.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무스타는 분당 7, 8발이지만 수동 장전이었습니다. K9은 완전 자동이었습니다. 40초 후 전방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관측병의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착탄, 러시아 전차부대 선봉 타격. 잠시 후 더 구체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T-90M 3대 격파, BMP 장갑차 5대 파괴, 러시아군 대형 흐트러짐. 올렉산드르 중령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계속 쏴라. 놈들을 멈춰 세워야 한다. K9 포대가 연속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분당 6발씩 18문이 동시에 쏘는 겁니다. 1분에 108발의 포탄이 러시아 기갑부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러시아군 전차병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GPS가 끊긴 상황에서 서방 무기들은 전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진격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쏟아지는 포탄들은 달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정확했습니다. 7km 밖에서 날아온 포탄이 20m 오차로 떨어졌습니다. 이동 중인 전차를 추적해서 맞추는 겁니다. 한 러시아 전차장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맞추는 거야? GPS가 끊겼는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전차도 다음 포탄의 명중당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8시 50분. K9 포대가 360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방 관측병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T-90M 15대 격파, BMP 23대 파괴, 러시아군 진격 중단, 일부 병력 후퇴 중. 올렉산드르 중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요? 30분 만에 러시아 기갑부대를 막다니.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중령님, K9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쏘는 게 기본입니다. 김민수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단장님, K9 전 포대 탄약 소모율 40%. 아직 여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 한 대는 48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18문이면 총 864발. 지금까지 360발을 썼으니 아직 500발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관측병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 대형 완전 붕괴. 일부는 후퇴, 일부는 제자리에서 멈춤. 이건 승리였습니다. GPS가 끊긴 상황에서도 한국 무기는 러시아 정예 기갑부대를 막아낸 겁니다. 존슨 중령이 다시 K9 진지로 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박 대령,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소. 미안하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령님,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러시아군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슨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본부에 긴급 보고했소. 펜타곤이 한국 무기 기술을 검토하고 싶어 할 거요. 특히 그 관성항법 시스템 말이요. 9시 정각. 러시아군 전선에서 긴급 무전이 오갔습니다. 제20 제병합군 사령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령관이 전자전부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크라수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군이 정확하게 쏘는 거지? 전자전부대장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사령관님, GPS 신호는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GPS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GPS를 안 쓴다고?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GPS 없이도 작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러시아군을 막아냈다. GPS가 끊겨도 한국 무기는 정확하다. 폴란드가 준 무기가 우리를 살렸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졌던 전선이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전부 먹통이 됐을 때 그들은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전 부대원, 우리는 막아냈다. 한국 무기와 함께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는 천무진지를 바라봤습니다. 최재훈 소령과 우크라이나 포병들이 다음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9 진지에서는
김민수 소령이 포탄 재보급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술지원단 여러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 포병 120명. 이 작은 병력이 러시아 기갑사단을 막아낸 겁니다. GPS 블랙아웃 속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지원단원 방심하지 마세요. 러시아군은 반드시 반격해 올 겁니다. 우리 무기를 노릴 겁니다. 다음 싸움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한국 무기 진지를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3일 오전 6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모와 K9 진지를 번갈아가며 점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잠을 잤지만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과연 새벽 6시 15분 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의 보복 포격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차별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표적 사격이었습니다. 첫 포탄이 천모 3번 진지에서 5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치솟았습니다. 최재훈 소령이 다급하게 무전했습니다. 단장님, 러시아군이 우리 위치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전 진지 엄폐, 천모 이동 준비. K9 진지 쪽에서도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K9 5번 진지 인근 착탄, 피해 없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굴욕을 되갚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 대령, 우리 정보부에서 러시아군 무전을 감청했소. 놈들이 한국 무기 운용부대를 최우선 표적으로 지정했다고 하오.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제 한국 무기가 러시아 기갑부대를 막아냈습니다. 무스타 포병 진지를 날려버렸습니다. 지휘소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 한국 무기는 이제 제일 위험한 표적이었습니다. GPS가 끊긴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유일한 무기니까요. 6시 30분. 포격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러시아 무스타 자주포뿐만 아니라 ES-19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됐습니다. 300mm 로켓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발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천무 2번 진지 근처에 떨어진 스메르치 로켓이 반경 50m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3명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재훈 소령이 외쳤습니다. 부상병 후송, 의무병.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진지가 노출된 겁니다. 러시아군은 어떻게 우리 위치를 파악했을까요? GPS가 끊긴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곧 답을 찾았습니다.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소형 정찰 드론을 띄워 우크라이나 전선을 샅샅이 뒤진 겁니다. 어제 천모와 K9가 사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무스타와 스메르치에 전달한 겁니다. GPS 유도는 안 되지만 고정된 좌표로 쏘는 건 가능했으니까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지원단원 진지 이동. 지금 당장. 천모 부대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K9 트럭이 천모 발사대를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들도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닷새 간의 집중 교육이 빛을 발했습니다. 천모 6개 발사대가 3분 만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자체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김민수 소령이 명령했습니다. K9 전 차량 이동 시작. 18대의 K9가 엔진을 걸었습니다. 시속 60km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었습니다. 러시아 무스타는 시속 30km였습니다. K9가 2배 빨랐습니다. 7시. 우리가 진지를 비운 지 5분 후 그곳에 집중 포격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전멸했을 겁니다. 스메르치 로켓 40여 발이 빈 진지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대령, 당신 덕분에 살았소.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곧 우리가 이동했다는 걸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쫓고 쫓기는 게임이 된 겁니다. 러시아 제20 제병합군 사령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령관이 참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제 우리 기갑사단을 막은 그 무기들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보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첩보에 따르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로 추정됩니다. 사령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그게 GPS 없이도 작동한다는 말인가? 정보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북한의 GPS 교란 때문에 독자 항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령관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 무기를 무시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비하면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크라수아로 GPS를 끊었는데도 정확하게 쏘는 무기, 무스타보다 빠르고 하이마스보다 안정적인 무기, 그게 한국 무기였습니다. 사령관이 명령했습니다. 전 정찰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 무기 진지를 찾아라. 그리고 발견 즉시 포병과 항공 자산으로 초토화시켜. 7시 30분. 러시아 정찰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선 상공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대령, 저 드론들이 우리를 찾아내면 어쩌죠?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중령님,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쏘고 이동하고 쏘고 이동하고. 이게 답입니다. 이건 한국군이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전술이었습니다. 슈트 언드스쿠트. 쏘고 튀는 겁니다. K9는 진지를 점령하고 3분 안에 사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격 후 1분 안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8시. 우리는 새로운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단장님, 러시아 정찰 드론이 우리 진지 상공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장망 전개하세요. 그리고 대드론 제머 가동. 한국기술지원단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휴대용 전자전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소형 제머가 러시아 드론의 통신을 교란했습니다. 드론이 비틀거리며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최재훈 소령이 다급하게 무전했습니다. 단장님, 러시아군이 우리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 구역 전체에 포격 준비 중이라는 정보입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 머물면 포격에 당합니다. 하지만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반격해야 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항공 무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지원단원 주목. 우리는 반격한다. 러시아 무스타 진지 좌표 전송. 천모와 K9 동시 사격 준비. 올렉산드르 중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 대령, 지금 우리가 노출되면 위험하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도망만 다니면 러시아군은 우리를 계속 쫓아올 겁니다. 한 방 제대로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중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당신을 믿겠소.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부대 사격 준비. 목표는 러시아 무스타 집결지. 우리가 먼저 친다. 2월 13일 오전 9시. 우리가 러시아 무스타 진지를 타격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천무 48발과 K9 120발이 러시아 포병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무스타 자주포 12문이 파괴됐습니다. 탄약 보급 차량 8대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복 포격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대령, 큰일 났소. CNN이 우리 이야기를 보도했소. 저는 깜짝 놀라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CNN 속보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속보 한국의 무기 개발, 러시아 전파 방해 기술 무력화, 우크라이나 판도를 바꿀 것인가. 제목 아래로 어제 천무가 발사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겁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병사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영상 속에서 천무 로켓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폴란드가 지원한 항공 무기 GPS 차단 상황에서도 러시아군 격퇴. CNN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GPS 신호를 완전히 차단한 상황에서 미국제 하이마스와 엑스칼리버가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만은 정확한 타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GPS 교란 때문에 독자적인 관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진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한다는 건 동시에 러시아군도 우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재훈 소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단장님, BBC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AP통신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 선 겁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명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영국 BBC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태블릿으로 보여줬습니다. BBC 특파원이 현장에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있습니다. 이틀 전 러시아군이 GPS 전면 차단 작전을 펼쳤을 때 서방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원한 첨단 무기들이 일순간에 고철이 됐으니까요. 화면이 바뀌며 하이마스 로켓이 빗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천모와 K9는 GPS 없이도 러시아 기갑부대를 격퇴했습니다. BBC 특파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GPS 의존도가 높은 서방 무기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난 반면 한국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화면에 국방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관성항법 기술은 놀랍습니다. 1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15m 오차 이내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GPS 없이 말입니다. 이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전 능력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민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로이터 통신이 우리 전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T-90M, 15대 격파, 무스타 18문 파괴, 이틀간 러시아 기갑사단 저지.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제는 이제 러시아군이 우리를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국제 언론의 주목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0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군의 GPS 교란을 극복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검증됐고 이번에 천무까지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추가 구매 계획은 있습니까? 국방차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적극 검토 중입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이 실전으로 입증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에 이어 천무 도입도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산 포병 무기 도입 협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그들에게 GPS 재밍은 현실적 위협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 위협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군사기술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11시 미국 워싱턴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동맹국 무기체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국 무기를 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은 GPS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무기체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자국 무기의 약점을 인정한 겁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충격이 컸을 겁니다. 수십 년간 GPS 기반으로 구축한 정밀 타격 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됐으니까요. 존슨 중령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박 대령, 본부에서 연락이 왔소. 펜타곤이 한국의 관성항법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우리 무기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존슨 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오만했소.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소. GPS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요. 올렉산드르 중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대령,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소.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통령이요?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네 무기가 전선을 지켰소.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더 많은 항공 무기를 들여오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문제였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였습니다. 정오. CNN이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습니다. 화면에 북한의 GPS 교란 역사가 나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6년 북한이 수십 차례 GPS 교란을 자행한 기록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위협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항법 기술 보유국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없었다면 한국은 미국처럼 GPS에 안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지원단원 방심하지 마세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만큼 러시아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를 준비하세요. 최재훈 소령과 김민수 소령이 동시에 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월 13일 오전 9시 우리가 러시아 무스타 진지를 타격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천무 48발과 K9 120발이 러시아 포병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무스타 자주포 12문이 파괴됐습니다. 탄약 보급 차량 8대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복 포격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대령, 큰일 났소. CNN이 우리 이야기를 보도했소. 저는 깜짝 놀라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CNN 속보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속보 한국의 무기 개발, 러시아 전파 방해 기술 무력화, 우크라이나 판도를 바꿀 것인가? 제목 아래로 어제 천무가 발사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겁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병사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영상 속에서 천무 로켓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폴란드가 지원한 항공 무기, GPS 차단 상황에서도 러시아군 격퇴. CNN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GPS 신호를 완전히 차단한 상황에서 미국제 하이마스와 엑스칼리버가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만은 정확한 타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GPS 교란 때문에 독자적인 관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진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항공 무기에 주목한다는 건 동시에 러시아군도 우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재훈 소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단장님, BBC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AP통신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 선 겁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항공 무기의 명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영국 BBC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태블릿으로 보여줬습니다. BBC 특파원이 현장에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있습니다. 이틀 전 러시아군이 GPS 전면 차단 작전을 펼쳤을 때 서방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원한 첨단 무기들이 일순간에 고철이 됐으니까요. 화면이 바뀌며 하이마스 로켓이 빗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공 무기는 달랐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천무와 K9는 GPS 없이도 러시아 기갑부대를 격퇴했습니다. BBC 특파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GPS 의존도가 높은 서방 무기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난 반면 한국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화면에 국방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관성항법 기술은 놀랍습니다. 1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15m 오차 이내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GPS 없이 말입니다. 이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전 능력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민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로이터 통신이 우리 전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T-90M, 15대 격파, 무스타 18문 파괴, 이틀간 러시아 기갑사단 저지.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제는 이제 러시아군이 우리를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국제 언론의 주목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0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군의 GPS 교란을 극복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검증됐고 이번에 천무까지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추가 구매 계획은 있습니까? 국방차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적극 검토 중입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이 실전으로 입증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에 이어 천무 도입도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산 포병 무기 도입 협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그들에게 GPS 재밍은 현실적 위협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 위협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군사기술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11시 미국 워싱턴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동맹국 무기체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국 무기를 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은 GPS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무기체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자국 무기의 약점을 인정한 겁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충격이 컸을 겁니다. 수십 년간 GPS 기반으로 구축한 정밀 타격 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됐으니까요. 존슨 중령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박 대령, 본부에서 연락이 왔소. 펜타곤이 한국의 관성항법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우리 무기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존슨 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오만했소.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소. GPS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요. 올렉산드르 중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대령,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소.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통령이요?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네 무기가 전선을 지켰소.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더 많은 한국 무기를 들여오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문제였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였습니다. 정오. CNN이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습니다. 화면에 북한의 GPS 교란 역사가 나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6년 북한이 수십 차례 GPS 교란을 자행한 기록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위협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항법 기술 보유국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없었다면
한국은 미국처럼 GPS에 안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지원단원 방심하지 마세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만큼 러시아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를 준비하세요. 최재훈 소령과 김민수 소령이 동시에 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월 13일 오전 9시 우리가 러시아 무스타 진지를 타격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천무 48발과 K9 120발이 러시아 포병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무스타 자주포 12문이 파괴됐습니다. 탄약 보급 차량 8대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복 포격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대령, 큰일 났소. CNN이 우리 이야기를 보도했소. 저는 깜짝 놀라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CNN 속보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속보 한국의 무기 개발, 러시아 전파 방해 기술 무력화, 우크라이나 판도를 바꿀 것인가? 제목 아래로 어제 천무가 발사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겁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병사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영상 속에서 천무 로켓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폴란드가 지원한 한국 무기 GPS 차단 상황에서도 러시아군 격퇴. CNN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GPS 신호를 완전히 차단한 상황에서 미국제 하이마스와 엑스칼리버가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만은 정확한 타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GPS 교란 때문에 독자적인 관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진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한다는 건 동시에 러시아군도 우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재훈 소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단장님, BBC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AP통신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 선 겁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명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영국 BBC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올렉산드르 중령이 태블릿으로 보여줬습니다. BBC 특파원이 현장에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있습니다. 이틀 전 러시아군이 GPS 전면 차단 작전을 펼쳤을 때 서방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원한 첨단 무기들이 일순간에 고철이 됐으니까요. 화면이 바뀌며 하이마스 로켓이 빗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천무와 K9는 GPS 없이도 러시아 기갑부대를 격퇴했습니다. BBC 특파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GPS 의존도가 높은 서방 무기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난 반면 한국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화면에 국방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관성항법 기술은 놀랍습니다. 1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15m 오차 이내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GPS 없이 말입니다. 이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전 능력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민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로이터 통신이 우리 전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T-90M, 15대 격파, 무스타 18문 파괴, 이틀간 러시아 기갑사단 저지.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제는 이제 러시아군이 우리를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국제 언론의 주목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0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군의 GPS 교란을 극복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검증됐고 이번에 천무까지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추가 구매 계획은 있습니까? 국방차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적극 검토 중입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이 실전으로 입증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에 이어 천무 도입도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산 포병 무기 도입 협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그들에게 GPS 제밍은 현실적 위협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 위협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군사기술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11시. 미국 워싱턴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동맹국 무기 체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국 무기를 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은 GPS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무기 체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자국 무기의 약점을 인정한 겁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충격이 컸을 겁니다. 수십 년간 GPS 기반으로 구축한 정밀 타격 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됐으니까요. 존슨 중령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박 대령, 본부에서 연락이 왔소. 펜타곤이 한국의 관성항법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우리 무기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존슨 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오만했소.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소. GPS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요. 올렉산드르 중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대령,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소.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통령이요?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네 무기가 전선을 지켰소.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더 많은 한국 무기를 들여오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문제였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였습니다. 정오. CNN이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습니다. 화면에 북한의 GPS 교란 역사가 나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6년 북한이 수십 차례 GPS 교란을 자행한 기록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위협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항법 기술 보유국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없었다면 한국은 미국처럼 GPS에 안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지원단원 방심하지 마세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만큼 러시아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를 준비하세요. 최재훈 소령과 김민수 소령이 동시에 거수 경례로 답했습니다. 충성.